오늘 이야기는 서울의 한적한 골목길에서 시작됩니다. 햇살이 창문을 비추고 뽀얀 먼지가 춤추는 오후, 평범한 일상 속에 예상치 못한 파문이 일어납니다. 주인공은 오랜 연인, 민지와 대현입니다. 그들은 함께한 시간만큼이나 깊고 편안한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저녁에는 하루의 피로를 나누는 그런 익숙하고도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호두라는 이름의 하얀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솜털처럼 부드러운 털과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을 가진 호두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싹트고 깊어지는 모든 순간을 함께한 마치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죠. 호두는 그들의 웃음소리, 속삭임, 그리고 때로는 말없이 서로를 위로하던 침묵까지도 고스란히 기억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견고해 보이던 일상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민지가 짐을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쌓아온 추억, 공유했던 꿈,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관계를 지탱하던 편안함까지 민지는 모든 것을 두고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텅 빈 공간과 함께 가장 예상치 못한 것이 남겨졌습니다. 바로 호두였습니다. 민지는 새로운 사람과 함께 다른 삶을 선택했고 아무런 설명이나 작별 인사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현은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안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민지의 부재를 느끼는 듯 함께 남겨진 호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대현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온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편지는 민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편지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함께 살았던 고양이 호두의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호두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 앞에서 대현은 깊은 슬픔과 함께 억울함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과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이 편지는 단순한 소유권 분쟁을 넘어 관계의 진실성과 책임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현은 억울함과 분노를 넘어 호두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진과 영상, 호두의 건강 기록,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까지. 그는 사진 한 장 한 장에 담긴 추억과 기록 하나하나에 호두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담았습니다. 추운 겨울밤, 이불 속에서 함께 잠들었던 순간, 아플 때마다 병원을 찾아 정성껏 돌보았던 기억, 그리고 민지가 떠난 후에도 변함없이 호두의 곁을 지켰던 모든 순간들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호두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일부이자 떠나간 사랑 대신 남은 위안이자 희망임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민지가 떠난 후에도 호두는 언제나 그의 곁에 있었고 이제 그 곁을 지키는 것은 대현의 몫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삶에 깊숙이 들어왔던 존재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고 남겨진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다하시겠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법정에서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민지의 양육권 주장 앞에 대현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법정에 섰습니다. 그의 앞에는 냉철한 판사와 변호사들, 그리고 침묵 속에서 그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지가 떠나던 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호두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리고 그 슬픔을 함께하며 호두가 어떻게 단순한 동물을 넘어 자신에게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의 진심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 속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법정이라는 딱딱한 공간에서 그의 이야기는 그 어떤 법률 조항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차가운 법정 안에서 따뜻한 온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대현에게도 그리고 호두에게도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 속에서 대현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자신의 강인함과 호두를 향한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호두를 지키는 것을 넘어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지가 떠나간 후 그의 삶은 텅 빈 듯했지만
호두를 지키기 위한 그의 노력은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지금까지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이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결국 법정은 대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사는 호두가 대현과 함께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호두의 양육권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지가 가정을 버리고 다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법원은 민지가 재산 분할이나 기타 요구를 할 권리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평화가 그녀가 빼앗으려 했던 그 순간에 되찾아진 듯했습니다. 대현은 법정에서 나오면서 텅 빈 마음을 안고 터덜터덜 걸어 나오던 그날의 자신과는 다른 단단하고 충만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지켜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호두는 여전히 대현의 곁에서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잠들곤 합니다. 대현이 호두를 바라볼 때 그는 단순한 동반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은 결코 쉽게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를 봅니다. 민지가 떠나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던 순간에도 그의 곁을 지킨 것은 호두였고 결국 호두를 지켜낸 것은 그의 변치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음은 떠나간 모든 것을 말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사랑과 책임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지가 떠난 후 대현의 삶은 마치 텅 빈 캔버스와 같았습니다. 모든 색채가 바래고 형체조차 희미해진 듯했죠. 호두는 그 텅 빈 공간을 채우는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승리 이후에도 대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민지에 대한 배신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민지의 존재에 깊숙이 의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부재가 자신의 정체성마저 흔들어 놓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닻을 잃은 배처럼 그는 자신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호두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의무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허무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현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홀로 된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고 민지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았습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 속에도 어쩌면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 소홀했던 부분들은 없었는지, 관계의 균열이 시작되었던 지점은 어디였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 안에서 새로운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내면의 강인함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호두의 존재가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가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관계는 서로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독립적인 존재로서 빛날 때 더욱 아름답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민지가 떠난 것은 분명 아픈 경험이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 그는 비로소 자신만의 색깔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민지와 함께했던 취미들을 다시 시작했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넓혀갔습니다. 호두는 여전히 그의 곁을 지키는 소중한 존재였지만 이제 그는 호두에게서 단순히 위안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호두와의 시간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현의 달라진 모습은 그를 지켜보던 친구들에게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그의 삶이
이제는 밝고 활기찬 빛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자연처럼 시련을 딛고 더욱 강인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별을 극복하는 과정을 넘어 상실의 아픔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자신을 재발견하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변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이별이나 상실로 인해 텅 빈 공간이 생겼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를 내보세요. 그 텅 빈 공간이야말로 여러분이 스스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빛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신만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대현은 법정에서 승소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깊은 허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지가 떠난 후 그의 삶은 마치 텅 빈 캔버스와 같았습니다. 모든 색채가 바래고 형체조차 희미해진 듯했죠. 호두는 그 텅 빈 공간을 채우는 유일한 온기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허무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민지와의 관계 속에 깊이 투영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부재는 마치 자신의 일부가 사라진 듯한 공허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 속에서도 어쩌면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 소홀했던 부분들은 없었는지, 관계의 균열이 시작되었던 지점은 어디였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 안에서 새로운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내면의 강인함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호두의 존재가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가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관계는 서로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독립적인 존재로서 빛날 때 더욱 아름답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민지가 떠난 것은 분명 아픈 경험이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 그는 비로소 자신만의 색깔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민지와 함께했던 취미들을 다시 시작했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넓혀갔습니다. 호두는 여전히 그의 곁을 지키는 소중한 존재였지만 이제 그는 호두에게서 단순히 위안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호두와의 시간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마치 앙상했던 겨울나무가 봄을 맞아 새싹을 틔우듯 그의 삶에도 새로운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현의 달라진 모습은 그를 지켜보던 친구들에게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그의 삶이 이제는 밝고 활기찬 빛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짙은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시련을 딛고 더욱 강인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별을 극복하는 과정을 넘어 상실의 아픔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자신을 재발견하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변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이별이나 상실로 인해 텅 빈 공간이 생겼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를 내보세요. 그 텅 빈 공간이야말로 여러분이 스스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빛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흙 속에 묻힌 씨앗이 비옥한 토양을 만나 싹을 틔우듯 여러분 안에도 놀라운 잠재력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신만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대현은 호두와의 동행을 통해 사랑의 본질과 상실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민지를 통해 배운 사랑의 소중함을 잊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이 개인의 성장과 독립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은 각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서로를 더욱 빛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희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현의 삶은 여전히 잔잔한 물결처럼 고요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민지가 남긴 법적 문제의 여파는 예상보다 더 길게 이어졌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승소했지만 민지의 변호사는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재심을 요구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는 대현에게 끊임없는 불안감과 피로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호두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마치 끝나지 않는 싸움처럼 느껴지는 법정 공방에 지쳐갔습니다. 그는 때때로 이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의 전부인지 아니면 더 큰 무언가를 위한 과정인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압박 속에서 대현은 문득 자신의 삶이 호두라는 고양이 한 마리를 중심으로 너무 좁아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호두는 소중한 존재였지만 그의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민지가 떠난 후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린 채 호두에게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마치 캄캄한 방에 갑자기 불이 켜지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범위를 다시 넓혀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대현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친구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나누어 주면서 그는 자신이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 얼마나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그는 동물을 위한 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경험들은 대현에게 이전과는 다른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민지와의 관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은 계속해서 의미를 찾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두는 여전히 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이제 호두는 그의 삶을 지탱하는 전부가 아니라 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동반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단 하나의 사건이나 인물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도 민지를 향한 복잡한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용서와 원망, 그리움과 분노가 뒤섞여 때로는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감정들을 억지로 부정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다가도 결국 잔잔해지듯 그는 자신의 감정의 파도를 관찰하고 그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민지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고 싶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그녀로 인해 자신이 겪었던 고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다는 생각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갈등은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또 다른 장애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대현은 민지를 향한 복잡한 감정 속에서 삶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지가 자신에게 남긴 상처를 마주하면서도 동시에 그 상처가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이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그 속에서 개인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다양하고 심오한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어떤 이는 오랜 시간 쌓아온 오해 때문에 가족과 단절되었고 또 다른 이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그들 모두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찾아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접하면서 대현은 자신의 고통이 결코 유일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겪은 시련이 자신을 더 넓은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에게 새로운 책임감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되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는 법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민지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다짐에도 불구하고 민지를 향한 복잡한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민지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로 인해 자신이 겪었던 깊은 상처와 배신감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때때로 민지가 자신의 삶에 나타나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러한 희망이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이미 새로운 삶을 선택했고 어쩌면 대현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외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갈등 속에서 대현은 법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민지를 향한 복수심이나 억울함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는 호두의 안녕과 자신의 평온한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지의 법적 움직임에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호두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치 거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그는 외부의 자극에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는 데 힘썼습니다. 그는 이러한 내면의 변화를 통해 진정한 용서란 단순히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 자신을 괴롭혔던 과거의 감정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민지를 용서함으로써 그녀가 자신에게 더 이상 상처를 줄 수 없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현은 민지를 향한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법적 분쟁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더 넓은 사회적 맥락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가정폭력이나 재산 분할 문제로 법적인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지가 처했을지도 모를 상황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민지의 행동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 역시 어떠한 이유로든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대현에게 깊은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민지를 향한 분노보다는 그녀의 인간적인 고뇌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민의 감정은 대현의 태도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민지를 향한 법적인 대응을 최소화하는 대신 그녀가 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민지가 호두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면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호두를 위한 배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대현 자신이 민지를 향한 원망에서 벗어나 좀 더 평화로운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민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건강한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현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정의와 용서라는 개념에 대해 더욱 깊이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법적인 승리가 반드시 정의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잊거나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상대방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을 소멸시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민지를 용서함으로써 그녀가 자신에게 더 이상 상처를 줄 수 없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맹독을 삼켰던 사람이 해독제를 마시고 스스로를 구원하듯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던 분노와 원망을 용서라는 해독제로 치유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현은
호두와의 관계 역시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호두는 더 이상 민지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호두는 대현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해주는 매개체였습니다. 대현은 호두를 통해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의 의미를 깨달았고, 이를 통해 자신 또한 타인에게 더 넓은 이해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호두를 지키는 과정에서 결국 자신을 지키고 성장했음을 분명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현은 민지를 향한 법적 분쟁을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극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맺는 법을 배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민지와의 관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통해 얻은 교훈과 성장을 바탕으로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호두와 함께 더욱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삶의 예상치 못한 구비에서도 굳건히 피어나는 인간 정신의 놀라운 회복력을 목격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던 일상이 예기치 않은 시련으로 흔들릴 때 개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발현되는 용기와 끈기가 어떻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는지 보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예상치 못한 형태로 전환될 때 남겨진 존재들이 겪는 깊은 상실감과 그 상실을 극복하며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관계의 의미와 책임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합니다. 우리는 또한 법이라는 엄격한 틀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적인 갈등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정의와 용서의 복잡한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승패로 나뉘는 법정의 공방 이면에 숨겨진 개인의 상처와 고뇌, 그리고 화해를 향한 조심스러운 발걸음들은 차가운 법의 논리를 넘어선 인간적인 이해와 연민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때로는 가장 단단해 보이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도 따뜻한 인간적인 온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통찰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삶의 어려움 앞에서 개인이 어떻게 자신만의 빛을 되찾고 상실의 아픔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흩어진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듯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따라온 이야기의 여러 층위들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의미를 향해 수렴되고 있습니다. 삶의 예기치 못한 변화 속에서도 결국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의 중요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되돌아보며 이제 우리는 삶의 본질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지금까지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어떤 깊은 울림을 주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에 어떤 등대가 되어줄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듯했던 순간에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으며 상처는 결국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삶이란 때로는 예상치 못한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고독감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만의 등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대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의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끝을 맺을 때조차도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깨달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지가 떠나고 남겨진 텅 빈 공간은 처음에는 절망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고 대현이 그 공간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면서 그것은 더 이상 상실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호두라는 작은 생명체와의 깊은 유대감, 법정이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의 치열한 싸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마주해야 했던 자신의 내면의 그림자들은 그를 더욱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얻는 것은 외부적인 승리나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 단련된 내면의 힘과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대현은 민지를 용서함으로써 그녀가 자신에게 더 이상 상처를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민지를 놓아주는 행위를 넘어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진정한 평온을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동정이나 이해를 넘어
자신을 위한 가장 강력한 치유의 행위가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민지의 행동에 의해 자신의 삶이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호두와 함께 그리고 자신과 함께 걸어갈 새로운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삶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며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대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가장 어두운 밤에도 희망의 별은 빛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의 경험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될 시련 앞에서 우리 안에 잠재된 강인함과 사랑의 힘을 믿고 나아가라는 조용한 격려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시간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지금, 여기, 바로 여러분 안에서 시작됩니다.